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설 특집 기획 대담 긴급 진단 애프터 평창 남북 평화로 가는 길. 지나고 보니 역시 아쉬운 게 남북 정상회담이 좀 더 빨리 이루어졌어야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저서 운명에 나오는 한 부분입니다.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을 통한 북측의 남북 정상회담 제안을 두고 코피 전략을 만지작거리는 미 트럼프 행정부. 북미소에 눈 빼앗겨선 안 된다. 핵미사일 포기 중요하다는 일본 아베 총리. 남북회담 성과에 문 대통령을 적극 지지하겠다는 중국 시진핑 주석. 고위급 대표단 방남 결과 보고에 화해와 대화의 좋은 분위기를 더욱 승화시켜 훌륭한 결과들을 계속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이런 가운데 북핵 폐기 없는 남북 화해 무드는 환각제라는 국회 야당의 반대까지. 문재인 정부는 4강 외교 속에 평창 이후 남북 평화 무드를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대북 정책과 북핵 해결, 그리고 외교 해법을 알아본다. 네, 안녕하십니까. 곽수정입니다. 2월 13일 화요일 구정을 며칠 앞두고 저희들이 준비했습니다. 긴급진단 애프터 평창 남북 평화로 가는 길. 앞에서 들으셨지만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밑그림도 펼쳐지고 있는 것 같고요. 벌써부터 대통령의 방북 일정이 언급되는 등 낙관론도 상당히 확산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관건은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말했듯이 여건 조성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건이라는 게 어떤 것일까요? 이 미국을 포함한 주변국들 여전히 북한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는 상황이고 평창올림픽, 패럴올림픽을 위해서 이 미뤄놓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재개되면 지금의 해빙 분위기는 다시 얼어붙을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만만치 않게 존재합니다. 방한 기간 내내 강경한 대북 메시지로 일관했던 마이크 펜스 부통령, 귀국길에서는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시사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종전 입장과 달리 최대의 압박을 하면서도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만 우리 언론들이 빠뜨린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북이 비핵화가 된다면 이라는 조건은 빠뜨려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판단은 이르다라는 생각인데요. 3차 남북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가장 중요한 환경 한반도 비핵화라는데 이론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여건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야 하는데 우리 정부는 섬세한 조정자 역할을 어떻게 해 나가야 할까요? 오늘 뉴스 정면 승부는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해법을 모색해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여야 정치권 전문가와 함께 앞으로 1시간 40분 동안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진단 애프터 평창 남북 평화로 가는 길 시작하겠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설 특집 기획 대담 긴급진단 애프터 평창 남북 평화로 가는 길. 오늘 함께할 초대 손님을 소개합니다.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 진행의 곽수종 교수입니다. 네, 오늘 토론에 참석해 주신 분들이 전 통일부 장관을 지내신 분도 계시고 지금 농해수 위원장도 계시고 또 대한민국에서 북한에 대한 연구도 이분만 한 내공이 있으신 분이 안 계십니다.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들어보시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미국이 보는 시각, 일본이 보는 시각, 그리고 우리가 미세한 조정자로서의 역할, 어떻게 핸들을 돌려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아지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렸지만 제가 한 분씩 다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 지내셨고요. 민주평화당 사선 중진위 의원이십니다. 정동영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보좌관 지내셨죠. 통일 외교 안보 분야의 정말 전문가이십니다. 더불어민주당 사선이시고요. 설훈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설훈입니다. 네.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홍현익입니다. 세 분도 함께 서로 나누시죠, 뭐 인사.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제가 이제 첫 질문을 올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로서 평창 동계올림픽이 닷새째입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그 사이에 외교안보 상황이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남북 정상회담이 공식적으로 거론될 정도로 지금 남북 관계가 개선하는 분위기입니다. 우선 문재인 정부 평창올림픽 외교전 총평을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 서른 의원님부터 한번 주시겠습니까? 여당이니까 먼저 하시죠. 예. 그럴까요? 이게 이 평창올림픽이 역대 제일 많은 국가가 참여하고 있죠. 그 12개 국가 3,000명 정도 되는 네. 선수들이 오는데 시작도 잘 됐지만은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은 사실 몇 달 전만 하더라도 한반도에 전쟁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뭐 다른 나라에서는 한반도에 전쟁 터진다 이러고 있을 때였는데 네. 그러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게 이제 싹 거쳐지고 평화올림픽이 되면서 이제 훈풍이 불어오는 이런 상황으로 이제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일종의 이제 터닝 포인트에 왔던 거 아닌가 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북쪽에 이 김여정 제1부부장, 예, 제1부부장. 예, 이 양반도 와가지고 적절하게 잘 처신한 것 같아요. 이를테면은 국제 무대에 데뷔했는데 네. 데뷔한 것 치고는 의외로 점수를 많이 받았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은 네. 한반도에 훈풍이 부는 네. 전쟁의 위기를 걷어내고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네. 이런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데 네. 문제는 이제 이 올림픽 끝나고 난 뒤에 어떤 상황이 올 것인가. 한미 이 군사훈련 문제라든지 예. 또는 북한이 어떤 식으로 이걸 대응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숙제로 남아 있는데 사실 평화의 시작이자 갈등의 시작도 될 수도 있다. 예.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우리가 참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결국 문제는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 예. 이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걸 또 결정 짓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어떻게 미국과의 이 관계를 설정해 나갈 것인가, 미국을 네.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네. 이 문제가 큰 문제로 될 것 같습니다. 예. 홍윤욱 박사님 말씀을 듣고 전 통일부 장관 정동영 의원 말씀을 결론적으로 듣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홍윤욱 박사님. 예. 저도 뭐 설 의원님 그 견해와 거의 비슷한데요. 예. 한 2달 전만 해도 정말 대한민국의 운명이 네. 우리가 참 동포지만 불량 정권이라고 하는 북한의 태도나 행동과 예. 또 초강대국이지만 한 치 앞도 못 내다보는 그 미래를 예측 못하는 지도자가 다스리는 미국이 네.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왔다 갔다 했었는데 예. 이제는 좀 우리 정부도 자신감을 가지고 저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예. 상당히 평화가 훨씬 더 튼튼해졌다. 한마디로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할 가능성은 상당히 줄어들었고 네. 그다음에 미국이 북한의 이러한 도발을 빌미로 대북 선제 공격 시도 때도 없이 한다 그랬는데 네. 사실상 지금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네. 서 의원님 말씀처럼 올림픽 이후에 만약에 위기가 다가오면 그 체감 온도는 더 낮을 수도 있다.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덤으로 올림픽을 평화적이고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만 해도 어딥니까? 네. 이게 일단 대단한 거고요. 너무나 기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정부가 잘하기만 하면 국운 상승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상당히 저는 희망을 가지고 지금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두 분 서른 의원님하고 네. 홍윤욱 박사 말씀 주셨는데요. 정동영 의원님. 자유한국당에서 한 사람이 나왔으면 좀 오늘 저를 따끈따끈하게 자유한국당 사람으로 생각하십시오. 했을 텐데. 예. 어쨌든 올림픽 정신에 가장 부합한 예. 역대 올림픽 중에 그런 예. 평화 올림픽으로 전개되는 것을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두 분 말씀처럼 전쟁과 평화의 교차로에서 이제 평창 올림픽이 열렸는데 네. 전쟁 위협의 한반도로부터 평화의 문으로 들어가는 한반도로 이렇게 바뀐 대전환의 시간이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 10년 동안 사실 남북 관계는 비정상 아닙니까? 비정상. 네. 그런데 이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그런 과정이다. 마침 2월 달에 2018년에
평창 동계 올림픽이 열린 것은 참 우리 민족에게 큰 축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올림픽 위원장 토마스 바흐 위원장이 말한 대로 평창에서 발신하는 이 강력한 평화의 메시지가 울림이 있을 거다 하는 말씀이 참 좋았어요. 예. 뭐 일부 언론에서는 노벨 평화상을 북한 응원단이 아니면 아이스하키 팀을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잘하면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에 오르실 것 같아요. 이번 경기를 잘 어떻게 하냐면 그렇죠. 그죠? 정상회담을 잘 그러니까요. 예, 치르시면. 예. 세 분께서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올림픽과 우리나라의 전쟁과 평화의 교차로를 지나는 그런 시점에서 일단 신호등은 평창 올림픽 오륜기로 반짝반짝거리고 있는데 서른 의원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올림픽 이후의 한반도 상황은 또 다른 하나의 조정을 거치는 장면이 연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지나가야 되는지도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오늘 세 분 모셨으니까 문자로 주시면 저희들이 제가 여쭤보고 답변도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물정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자, 2박 3일 동안 김여정 제1부부장 그다음에 김영남 최고인민회 상임위원장 이분은 무려 3번이나 눈물을 흘리셨다 그래요. 저 남북예술단 공연 보시면서. 뭐 밝혀진 어록들은 별로 없는데 그래도 혹시 인상에 남았던 장면 뭐 이런 말 같은 거 혹시 있으시면 말씀 한번 주시겠습니까? 이건 정동현 장관님부터 한번. 역시 청와대에서 김여정 특사가 들고 갔던 파란 표지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초청장. 이게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었고요. 그때 이제 물론 예측은 했지만 그게 무슨 내용이 들었을까 궁금했는데 제가 연상한 것은 2000년 10월 12일인가요? 그러니까 18년 전 우리 홍 박사님 그때 조명록 그 차수가 백악관에 군복 별 5개를 달고 백악관에 들어갔잖아요. 앉자마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김정일 동지 위원장께서 미 합중국 대통령 빌 클린턴 대통령 각하를 평양에 초청합니다. 이렇게 해서 참 대전환의 역사, 한반도의 탈냉전의 역사가 펼쳐지는가 하는 그런 감격에 참 감동적인 순간이 있었는데 물론 불발됐습니다만 그 뒤에 이번에 그 김여정 특사가 들고 온 문재인 대통령을 평양에 초청합니다 하는 그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가 제일 하이라이트 아니었을까요? 네. 서른 의원님 혹시. 뭐 장면이 다 그냥 감격적인 거였죠. 네. 특별히 좀 기억나는 거는 이 코리아로 남북이 같이 등장했을 때 한반도 미합시하고 가지고 다시 보는 장면이었지만은 지난번에도 있었죠 예전에. 근데 역시 감격적이죠. 그런 장면 하면 아까 우리 정동영 의원도 말씀하신 대로 그 파란 이 표지의 이 내용물 뭘까 이랬는데 역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초청한다는 뭐 그런 내용들. 남북이 같이 가는 평화를 이끌어내는 모습들이 국민들에게 강하게 이게 어필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도 역시 그랬었고 찡하대요. 저는 방송 진행하면서 개막식 장면을 못 봤습니다. 예석하게도. 나중에 이제 녹화된 거를 보면서 그 감동은 좀 떨어졌는데 정말 말씀 아까 앞에서 주셨지만 우리 국민들은 그걸 피부로 못 느끼셨을 거예요. 얼마나 이게 긴박한 상황이 올림픽 전에 미국과 북한과의 그 긴장 관계가 있었는지. 근데 이 평창 올림픽에서 한반도기가 딱 등장하는 순간에 만약에 그걸 직접 봤다 그러면 정말 참 만시지감을 느끼면서 야, 이게 참 한숨은 좀 쉴 수 있겠구나. 이제 조금 이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이 긴장 관계를 어떻게 넘길 수 있겠는가 이 고민에 빠졌을 건데 아까 정동영 장관께서 말씀 주셨듯이 그 파란색 파일에 담겨있던 그 내용을 보면서 이제 공이 또 우리한테 넘어왔습니다. 홍 박사님. 말씀하시기 전에 그 입장할 때 말씀을 하니까 CNN인가에서 비판했더군요. 그 한반도기를 들고 공동 입장했을 때 마이크 펜스 부통령 미국 부통령이 기립하지도 않고 박수도 안 쳤다. 초강대국의 체면을 깎았다. 적절하게 뭔가 좀 제스처를 했어야 하는데 하는 아쉬움과 함께 비판을 했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 이해가 잘 안 돼요.
내라면 당연히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이렇게 했을 텐데 예. 그렇게 했을 때 전 세계인들이 미국을 어떻게 볼까? 저렇게 옹졸할까? 그래요. 이런 생각이 들 텐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CNN에서는 그런 말을 썼지 않습니까? CNN이죠. 예. CNN하고 감정도 별로 안 좋고요. 홍 박사님 아까 무슨 말씀 주시려고 했는데. 저도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동맹인 미국이 네.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고 전 세계에서 모든 나라 국방비만큼이나 국방비를 쓰는 나라가 예. 그 아주 조그마한 그 북한의 정치 지도자 앞에서 스스로 피하는 모습. 그리고 그 남북한 공동 입장하는데 아베 총리의 귓속말을 하면서 일부러 외면하는데 우리 대통령께서 일어나셔서 김여정과 악수를 하는 네. 그런 장면에서 그게 극명하게 이제 대비가 되면서 우리의 친구 미국이 왜 이렇게 스스로 망가지고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차라리 테이블에 앉아서 위엄을 갖추고 김영남을 말을 한마디 안 하더라도 꾸짖는 표정으로 무섭게 쳐다보는 게 훨씬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사실 감동적인 거는 남북 아이스하키 팀 두 선수가 그 성화를 같이 예. 들고 계단을 쭉 올라가서 김연아 선수가 그걸 받아서 불 붙일 때 저는 남모르게 저도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예. 왜 김연아한테 눈물이 나올까?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공연 예술 기술이 예. 정말로 1000개가 넘는 드론을 일사불란하게 조종해서 멋있게 연출하고 하는 건 정말 멋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란 게 자랑스러울 정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긴급진단 애프터 평창 남북 평화로 가는 길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설원 의원님, 민주평화당 정동현 의원님, 그리고 세종연구소의 홍현익 수석연구위원 세 분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들이 잠시 후 2부에서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